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지방도시,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서민아는 33세였다. 그녀의 삶은 평범했지만 2년 전 결혼한 남편 이정훈 때문에 완전히 뒤바뀌었다. 미나는 원래 전주에 있는 한 교육기관에서 교사로 일하며 동료들과의 우정과 독립적인 삶을 사랑했다. 여러 번 친구들과 동료들로부터 결혼 생활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와 사랑, 열정, 문제점들에 대해 들었지만 자신이 그런 일의 중심에 설 줄은 상상도 못했다. 어느 날 미나 앞에 나타난 이정훈은 낯선 사람이었지만 키가 크고 스포츠맨 같은 체격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닌 남자였다. 그는 소규모지만 수익성 좋은 자동차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가였다. 금전 문제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는 곧 가족을 이루는 게 인생의 가장 큰 꿈이라고 밝혔다. 미나는 로맨티스트는 아니었지만 그의 세심한 배려와 건강한 생활 습관 덕분에 왜 안 되겠어? 라는 생각에 빠르게 마음을 열었다. 결혼 후 첫날 밤, 미나는 스파에서 받은 마사지 후 화사한 메이크업과 고급스러운 레이스 속옷, 그리고 손목에 은은한 향기가 나는 명품 향수를 뿌렸다. 긴장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과 마주했지만 정훈의 열정은 상상을 초월했다. 미나가 거의 지쳐 쓰러질 때에도 그의 욕망은 멈추지 않았다. 이 사람, 혹시 배터리 충전기야? 라고 속으로 농담을 던졌지만 그의 다정함에 불평은 할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도 정훈의 욕망은 식지 않고 계속되었다. 낮밤으로 출근 후 돌아올 때마다 그는 미나를 마치 보물처럼 대하며 집 안을 기다렸다. 잠은 사치였고 미나의 업무 능력도 급격히 떨어졌다. 어느 순간 그녀는 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려 했지만 정훈은 웃으며 내가 약속했잖아. 가장 뜨거운 아내가 되어 달라고라고만 말했다. 미나는 사랑과 피로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가 농담 삼아 한 방울 잠재우는 약 넣으면 어떠냐 고 했고 미나는 웃으면서도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결국 약국에서 가벼운 진정제를 사서 정훈의 주스에 몰래 섞었다. 그날 밤 정훈은 아무 의심 없이 마시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오랜만에 꿀잠을 잔 미나는 아침에 전보다 훨씬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 이 정도면 비밀병기다. 라며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며칠 뒤 정훈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침에 늦잠을 자고 일어나며 미나, 오늘 밤 나한테 안 왔어. 라며 어리둥절해했다. 미나는 긴장하며 피곤해서 그런가 봐라며 얼버무렸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이후 그는 음료를 유심히 살피고 가끔 컵을 바꿔 마시겠다고 제안하며 미나의 행동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미나는 자신이 만든 작은 비밀이 들킬까 두려웠지만 남편의 끝없는 욕망에 지쳐 다시 몰래 약을 넣었다. 어느 날 정훈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와 주방에서 미나를 마주했다. 미나, 내가 뭘 하는지 다 알아. 냉담한 그의 목소리에 미나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정훈이 휴대폰을 꺼내 녹화 영상을 보여주자 미나는 할 말을 잃었다. 넌 나를 파괴하고 있어? 그녀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나는 내 인형도 장난감도 아니야? 정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널 사랑해라고 속삭였지만 미나는 그 말을 거짓으로 느꼈다. 그의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중독이었다. 그날 밤 정훈은 그녀를 다시 붙잡으려 했지만 미나는 처음으로 단호히 말했다. 그만해, 정훈아. 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의 눈빛이 바뀌었고 거친 손길을 뿌리치며 미나는 결심했다. 내일 짐 싸서 나갈 거야? 그를 향한 분노가 끓어올랐다. 다음 날 새벽, 미나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핸드백과 핸드폰을 꽉 쥔 채 아직 어스름한 전주 거리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게 끝이 아니야. 정훈은 날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가슴속에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뒤섞였다. 미나는 친구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을 구했다. 방은 작고 소박했지만 혼자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핸드폰에는 정훈의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가득했다. 미나, 집에 돌아와. 내가 없으면 숨 쉴 수가 없어. 너 나 버릴 수 없잖아. 메시지는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다. 다음 날 회사에서는 이상한 시선이 미나를 향했다.
동료 한 명이 조심스레 다가와 남편분이 다녀가셨어요. 걱정이 된다네요. 라고 속삭였다. 미나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약물 의존이 있다고 하던데 회사에서 잠시 쉬는 게 어떨까 논의 중이래? 그녀는 입술을 꽉 물었다. 정훈이 그녀의 삶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하지만 미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정훈의 집을 찾아갔고 그가 문을 열자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돌아왔구나, 자기.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미나는 당당하게 말했다. 그만, 정훈아. 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 삶을 망치려 하지 마. 정훈은 비웃으며 내가 떠난 건 내 선택이야. 돌아올 수 없어. 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미나는 숨지 않았다. 휴대폰을 꺼내 그의 위협을 녹음한 증거를 보여주며 다시 괴롭히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라고 단호히 말했다. 정훈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냉담하게 말했다. 내가 너무 위험해, 미나. 그리고 그녀는 문을 닫고 떠났다. 며칠 후 정훈의 흔적은 사라졌다.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다. 미나는 다시 자신을 찾기 시작했다. 자유는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고 다시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전주의 조용한 거리 어딘가 정훈의 그림자가 아직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미나는 눈치채지 못한 채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 끝에 무언가 더 큰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전주의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던 어느 저녁, 서민아는 작은 원룸 창문 너머로 멀리 보이는 남부시장 골목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긴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지만 그 속엔 단단한 결의가 묻어났다. 그녀가 입은 검은색 실크 블라우스는 은은한 광택을 내며 어깨선을 따라 부드럽게 흘렀고 하늘거리는 회색 롱스커트는 그녀의 다리를 길게 보이게 했다. 발끝에는 약간 굽이 있는 고급스러운 가죽 구두가 신겨 있었다. 목에는 얇은 은목걸이가 조심스럽게 빛났고 손목에는 심플한 시계와 작은 은 반지가 어우러져 우아하면서도 절제된 매력을 더했다. 어느새 이렇게 변했구나, 미나.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그녀는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때 핸드폰 진동 소리가 울렸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라는 글자가 떴다. 심장이 뛰었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다. 우미나 씨,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경찰서 사이버수사과 김서윤 경위입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최근에 발생한 스토킹 및 협박 사건과 관련해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미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지만 곧 힘을 내어 대답했다. 네, 말씀하세요. 정훈 씨가 다시 연락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룸 주변에서 그를 목격했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미나 씨, 혹시 위험하다고 느껴지시면 즉시 신고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경위님. 저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미나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가 왜 아직도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정말 변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요. 그런 상황에서 미나 씨가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습니다. 김서윤 경위가 다정하게 말했다. 통화가 끝난 후 미나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전주의 불빛들이 마치 거대한 도시의 심장처럼 뛰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앞에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났다. 검은 외투를 입었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였다. 미나는 순식간에 몸을 굳혔다. 그 남자가 조용히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이거 진짜 무서운 영화에 나오는 장면 같네. 미나는 속으로 농담을 던지며 긴장을 풀려 했지만 심장이 요동쳤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모자를 벗고 미소 지었다. 미나 씨, 오랜만이에요. 나, 이정훈이에요. 미나의 얼굴에 경련 같은 미묘한 감정이 스쳤다. 정훈 씨,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당신을 피해 다녔는데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너에게 할 말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부드러웠다.
나 변하고 싶어. 진짜로?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변한다면서 왜 그렇게 오래 괴롭혔어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던 거죠. 이제 와서 뭘 믿으라는 거예요. 정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미나 앞에 내밀었다. 이건 너를 위한 선물이야. 우리 처음 만났던 그날 내가 좋아하던 향수야. 상자 안에는 은은한 라벤더 향이 나는 작은 향수가 들어있었다. 미나는 손끝으로 살짝 만져보았다. 향기는 예전과 다르게 상큼하면서도 차분했다. 나도 많이 변했어. 너를 잃은 후에야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거든. 정훈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미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말 한 번도 믿을 수 없었어요. 이번에도 또다시 나를 괴롭히려는 건 아닌지 무서워요. 아니야, 이번에는 달라. 나 스스로를 바꾸고 싶어. 제발 나에게 기회를 줘. 정훈이 간절하게 말했다. 이미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기회를 주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정말 변하고 싶다면 그걸 증명해야 해요. 그 순간 밖에서 누군가가 크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하, 이런 드라마 같은 상황에서 내가 빠질 수 없지. 뒤를 돌아보니 미나의 옆집에 사는 유쾌한 김지훈이 신나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지훈 씨, 이 타이밍에 왜 나타나요? 이거 진짜 로맨스 드라마 아니에요? 미나가 웃으며 말했다. 미나 씨, 인생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니까요. 그래도 나도 도울 준비되어 있으니까 힘들면 바로 연락해요. 지훈이 윙크하며 말했다. 미나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역시 인생은 예측 불허야. 그날 밤 미나는 창문을 열고 전주의 별빛을 바라보았다. 마음 한편에는 불안과 기대가 공존했다. 정훈의 변화는 진짜일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전화기 화면에 발신자 알 수 없음이라는 문자가 떴다. 그 메시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미나,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카메라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멀어지며 미묘한 긴장감을 남긴 채 이야기는 다음 장으로 이어졌다. 전주의 밤은 싸늘했고 서미나의 작은 원룸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폭풍 속에 있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미나라는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화면 속 검은 글씨가 마치 무겁게 그녀의 어깨를 누르는 듯했다. 그때 문득 창밖으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다. 미나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골목길 저편에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다. 차 안에는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바로 이정훈이었다. 그의 눈빛이 창문을 통해 미나를 향해 번뜩였다. 이젠 숨을 곳도 없구나. 미나는 속으로 읊조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과거의 무기력한 자신이 아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단단한 결의가 그녀를 감쌌다. 다음 날 미나는 전주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김서윤 경위와 만났다. 카페 내부는 따뜻한 오렌지빛 조명으로 은은하게 빛났고 벽에는 전주 한옥마을의 옛 모습이 그려진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미나는 밝은 베이지색 니트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목에는 가느다란 금목걸이를 걸쳐 있었다. 심플하지만 세련된 스타일이 그녀의 단호한 성격과 어울렸다. 미나 씨, 상황이 심각해졌네요. 김서윤 경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정훈 씨가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당신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경찰 차원의 보호 조치도 준비 중입니다. 저도 그를 피하고 있지만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요. 미나가 한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야 해요. 그가 위협한 문자, 전화, 그리고 직접 만난 기록들까지 모두 요원해.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미나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가득했다. 그날 오후, 미나는 전주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걸었다. 고즈넉한 기와집 사이로 봄꽃이 피어 있었고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까지는 도망쳤지만 이제는 내가 싸워야 할 때야. 그 순간 골목 구석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미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고 그곳에는 뜻밖에도 김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미나 씨, 혼자서 너무 힘들지 말아요. 제가 도울게요. 고마워요. 지훈 씨,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미나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또 한 대의 검은색 세단이 골목에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다름 아닌 이정훈이었다. 그의 얼굴은 어둡고 굳어 있었다. 미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정훈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 그만하세요. 정훈 씨, 저는 제 삶을 살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어디 가지도 못해. 그의 말투에는 소유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김지훈이 미나 앞에 나서며 말했다. 정훈 씨, 그만하세요. 미나 씨가 원하는 대로 하게 놔둬요. 긴장감이 골목을 휘감았다. 둘 사이의 눈빛이 마치 전쟁터의 전초전 같았다. 미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싸움 반드시 끝내야 해. 그때 갑자기 이정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고 순간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주저앉았다. 뭐라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미나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뭐야? 무슨 일인데? 이정훈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다. 오늘 밤 내가 알지 못하는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야. 그동안의 모든 게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거다. 미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빙산의 일각. 그럼 지금껏 내가 본 건 뭐였던 거야? 그녀는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앞으로 다가올 운명은 과연 어떤 것이 될까? 그리고 이 정체 모를 진짜 싸움의 전말은 무엇일까? 전주는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미나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고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진짜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다. 전주의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미나의 얼굴을 비췄다. 창밖으로는 한옥마을의 기와지붕이 반짝이고 멀리서 새들의 지저귀이 들려왔다. 하지만 미나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어젯밤 정훈이 남긴 의미심장한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빙산의 일각. 진짜 싸움. 그 말들은 마치 어둠 속에 감춰진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했다. 미나는 침대에서 조심스레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그녀의 긴 생머리는 살짝 흐트러져 있었지만 그 눈동자에는 결의와 결단이 번뜩였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짙은 밤색의 실크 블라우스는 그녀의 목선과 쇄골을 은은하게 드러냈고 하늘색 플리츠 스커트는 움직일 때마다 부드럽게 펄럭였다. 발끝에는 살짝 굽이 있는 검정 구두가 세련되게 마무리되었다. 목에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은빛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를 걸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가족의 힘과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작은 보물과도 같았다. 집을 나서며 미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은 그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 날이었다. 회사에 도착하자 평소와 달리 동료들이 눈길을 주었다. 어제의 소문과 정훈의 협박이 회사에 퍼진 모양이었다. 하지만 미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시선을 직시하며 당당히 걸었다. 점심시간, 미나는 조심스럽게 김서윤 경위를 찾아갔다. 경위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단발머리를 한 중년 여성으로 업무 중에도 미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미나 씨, 최근 상황은 어떤가요? 경위가 물었다. 아직도 정훈 씨가 저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어제는 회사 근처까지 와서 제 동료들을 위협했다고 하더라고요. 미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그렇군요. 우리가 준비한 임시 보호명령 신청서에 서명해 주시면 법적 대응을 본격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막아야 해요. 경위가 서류를 건넸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들었다. 네, 저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저녁, 미나는 전주의 한적한 카페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가 앉은 자리는 큰 창가 옆으로 바깥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다. 그녀는 검은색 가죽 재킷을 걸치고 있었고 붉은 립스틱이 그녀의 입술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손목에는 섬세한 금팔찌가 반짝였다. 긴장과 피로가 가득한 표정 속에서도 미묘한 자신감이 느껴졌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흐트러진 머리에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신발은 깔끔한 흰 운동화였다. 미나는 그를 보자마자 긴장했지만 이내 안도했다. 지훈 씨, 그녀가 조용히 인사했다. 미나 씨, 오늘은 혼자 있는 게 편하죠?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앉았다. 네,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나가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훈은 최근 정훈이 주변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정보를 전했다. 그 사람이 단순한 집착을 넘어 뭔가 더 위험한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합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어젯밤 그가 남긴 말, 진짜 싸움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거예요. 지훈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준비해야죠. 미나 씨,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미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지훈 씨, 당신 덕분에 조금은 마음이 놓여요. 하지만 그 순간 카페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나야. 오늘은 또 어디서 이렇게 멋부리고 있어? 장난기 어린 목소리가 창문을 통해 카페 안으로 스며들었다. 미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이게 누구야? 미나가 웃으며 말했다. 나야, 내 오빠 준호.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는 키가 크고 탄탄한 체격에 편안한 청바지와 흰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는 미나를 향해 팔을 벌리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동생이 이렇게 예뻐지면 오빠가 가만히 있겠냐고. 미나는 오빠 품에 안기며 웃었다. 준호야, 너 진짜 타이밍 대박이다. 준호는 지훈과 악수하며 말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미나 동생 잘 부탁합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네, 꼭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오빠와 지훈, 그리고 경찰의 도움 속에서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정훈이 진짜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 그림자가 언제쯤 완전히 사라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녀가 잠자리에 들기 전 핸드폰 화면이 또 다시 깜박였다. 이번에는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미나, 내가 아무리 도망쳐도 결국 내 품으로 돌아올 거야. 준비해라. 이미나는 메시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정훈아. 그리고 전주의 밤은 다시 한번 깊은 어둠에 잠겼다. 전주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서미나의 마음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작은 원룸 침대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내가 아무리 도망쳐도 결국 내 품으로 돌아올 거야 라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더 컸다. 이미나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전주천의 잔잔한 물결이 새벽 햇살에 반짝였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은 반드시 정훈과의 마지막 결전을 준비해야 할 날이었다. 옷장을 열어 미나는 검은색 재킷과 짙은 남색 슬랙스를 꺼냈다. 단정하면서도 강인한 인상을 주는 차림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뒤로 넘기며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제는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해. 그날 아침, 미나는 전주경찰서 사이버 수사과 김서윤 경위와 함께 정훈의 집 앞에 섰다. 경찰차 몇 대와 함께 도착한 그곳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하지만 미나의 눈빛은 예리하게 빛났다. 미나 씨, 오늘은 법적인 조치와 함께 현장 검증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훈 씨와의 직접 대면도 있을 수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김서윤 경위가 말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대답했다. 네, 준비됐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정훈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평소와는 달리 차분한 표정으로 미나를 바라보았다. 미나는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정훈 씨, 이제 끝내자. 당신의 위협과 집착에서 벗어나 내 삶을 찾을 거야. 정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끝이라니, 너는 아직도 나를 몰라. 이건 시작일 뿐이야. 바로 그 순간, 경찰들이 정훈을 향해 다가갔다. 이 씨, 임시보호명령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서윤 경위가 단호하게 말했다. 정훈은 분노를 억누르며 경찰들에게 따라갔다. 미나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의 눈물이었다. 며칠 후, 미나는 친구들과 함께 전주 남부시장에서 활기찬 오후를 보냈다. 봄꽃 축제가 한창인 거리에서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이 시작된 것 같아. 친구들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미나야, 너 정말 강해졌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내 편이야.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절대 자유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날 밤, 미나의 핸드폰에 다시 한번 메시지가 도착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되고 있어? 곧 다시 만날 것이다. 김이나는 메시지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이길 거야. 그리고 전주의 고요한 밤은 또 다른 긴장과 기대 속에 깊어져 갔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고 그 끝에 숨겨진 진실과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